안녕하세요. 감동 지킴의 지킴이 민지입니다. 오늘은 한 한국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년은 말이 느리고 사람들의 눈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문제아라고 불렀지요.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MIT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연구진들이 깜짝 놀란 이유. 과연 이 소년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울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델라코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서 아동심리학자로 일하며 만난 한 소년의 이야기죠. 6년 전, 저는 신시내티 공립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소년이었지요. 다른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동안 서준이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심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관찰력, 그리고 깊은 사색. 이런 표정은 보통 10살 아이에게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죠. 첫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어요. 서준이의 차례가 되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 서준, 한국에서 왔어요. 간신히 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언어의 장벽에 막혀 좌절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니까요. 특수학급을 맡게 된 첫 주, 서준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학교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세련된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서준이가 특수학급에 배정된 것은 언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단호한 눈빛에서 자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인 특유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녀를 향한 확고한 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의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영어 시험에서는 최하위 점수였지만 수학과 과학은 만점에 가까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언어는 서툴러도 논리적 사고력은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파일 속 서준이의 수학 문제 풀이를 보니 단순히 답만 맞춘 것이 아니라 과정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또한 과학 보고서는 그림과 기호로 가득했어요.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던 거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특별히 서준이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수업 중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서준이는 항상 마지막에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답변은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구는 단순히 둥글지 않아요. 타원체, 정확히는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내용은 대학 수준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언어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정확한 표현을 찾으려 노력하는 아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쉬는 시간, 서준이가 혼자 앉아 퍼즐을 풀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살펴보니 고등학생용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무려 3장을 이미 풀어놓은 상태였지요. 서준이 이거 어려워?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편해요. 말보다 정직해서요. 그 순간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어의 벽 뒤에 숨겨진 총명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그의 집중력은 경이로웠어요.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며 계산하는 모습, 눈을 깜빡이며 공식을 암산하는 모습이 마치 숫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점심, 동료 교사에게 서준이에 대해 물었어요. 아, 그 조용한 아시아 보이.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안 해. 주의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동료가 단정짓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서준이는 주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느리지만 깊은 사고 패턴이 분명했지요. 미국 교육 시스템은 빠른 대답과 즉각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달랐어요. 질문을 받으면 먼저 깊이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이런 깊은 사고방식이 오히려 수업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예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동료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한국의 교육은 깊이를 중시해요. 한 문제를 100번 풀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죠. 그리고 한글은 논리적 구조가 뛰어난 언어예요.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만드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받습니다. 서준이의 사고방식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서준이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뛰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한국식 교육이 길러낸 깊이 있는 사고방식과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그의 뇌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교육열과 체계적인 학습법이 이곳 미국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몇 주 뒤 컴퓨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프로그래밍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단순한 교육용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서준이는 진지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자란 아이의 DNA에는 코딩 능력이 이미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다른 아이들의 장난도 그의 집중을 깨뜨리지 못했지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파이썬 코드였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임이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언어로는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코드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10살 아이가 독학으로 코딩을 배우고 있다니. 서준이의 코드를 살펴보니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주석도 꼼꼼히 달려 있었죠. 영어 문장은 서툴렀지만 코드 구조는 완벽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사람처럼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였습니다. 변수명도 논리적으로 지었고 함수 구조도 명확했어요.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었더니 유튜브, 그리고 한국 책,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준이의 가정 방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서준이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책이 가득했어요. 거실 책장에는 한국어 책들과 영어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서준이의 수학 대회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방에는 코딩 관련 책들이 한국어로 된 것까지 포함해 수십 권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빼곡히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노트였지만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서준이 아버지가 커피를 내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문제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교육을 해요. 미국에선 넓게 얕게 배우잖아요. 서준이는 한국식으로 배워서 한 가지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놓지 않아요. 그 말씀에서 한국 교육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깊이, 끈기,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정신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서준이의 가능성처럼 반짝였어요. 서준이의 다름이 실제로는 엄청난 강점이었던 거예요. 한국식 깊이 학습법이 서준이에게 특별한 사고력을 선물했고 그것이 코딩과 수학 같은 논리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능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글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오히려 논리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깊이와 체계성이었습니다. 서준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강점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후 몇 주간 서준이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줬습니다. 언어적 표현보다는 논리와 코딩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였지요.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서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특히 C언어까지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1살 아이가 이런 난해한 언어를 공부한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한국식 학습법의 정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서준이에게 물었어요. 왜 코딩에 그렇게 빠져있니?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코드는 실수해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말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이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어적 제약을 느끼던 아이가 코드에서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영어로 자신을 표현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달리 코드는 그에게 완전한 자유와 창의성을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코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히 빛났어요. 마치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 같았지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서준이를 위한 특별한 평가를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서준이의 발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아이는 특수학급이 아니라 영재 프로그램에 있어야 합니다. 언어 지연이 지능 저하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 관리자들은 회의적이었지요. 회의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올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준 시험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했잖아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굳게 닫힌 문처럼 융통성 없는 태도였어요. 미국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시스템이 서준이 같은 아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서준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회의 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서준이의 코딩 능력과 수학적 사고를 보세요. 이건 분명 영재성입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두드리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시스템에 도전한 순간이었어요. 몇 주간의 논쟁 끝에 마침내 서준이에게 특별평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서준이와 함께 이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의 코딩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어요. 서준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국인의 오뚜기 정신이 이 어린 소년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더군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더 강해진 민족의 DNA가 서준이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가 당일, 서준이가 직접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간단한 미로 게임이었지만 알고리즘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분리 엔진까지 구현해놓은 수준이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회의실에 모인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이걸 정말 11살 아이가 만들었다고요? 한 평가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서준이의 논리적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는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의 설명은 여전히 더듬더듬했지만 코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서준이의 부모님은 이 과정에서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가 당일에도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하셨고 서준이에게 계속해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서준이를 믿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라 특별함이에요. 한국 부모의 끈기와 믿음이 서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가족만큼은 절대적 지지자였지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가정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 결과 서준이는 영재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언어 지원도 함께 받으면서요.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국식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집중력, 끈기, 깊이 있는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어요. 미국 교육이 넓게 얕게 가르친다면 한국 교육은 깊게 파고드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를 통해 두 문화의 교육 철학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준이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서준이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어요. 코딩 클럽에 가입해 리더가 되었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자신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이 서준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서준이를 이상한 아이가 아닌 천재적인 친구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2살 생일날 서준이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만든 앱이었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학습 앱이에요. 감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앱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서준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주니어 AI 경진대회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어요. 서준이에게 추천하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고등학생들도 참가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눈빛에서 도전 의식도 함께 느껴졌어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서준이의 놀라운 집중력을 목격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수없이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죠. 한 번은 학교 도서관에서 하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남아 코딩하는 서준이를 발견했어요. 그의 뒤에는 아버지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아이의 열정을 지지하는 한국 부모의 모습이었지요. 대회 당일, 저는 서준이의 부모님과 함께 관중석에 앉았어요. 대학 강당은 참가자와 관중으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준이는 무대에서 떨지 않고
자신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학습 AI입니다.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서준이가 개발한 AI는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해 맞춤형 언어학습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이유를 이 어린 소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과 첨단 IT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각하는 방식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솔루션이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MIT에서 온 교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지요.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나요? 서준이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영어는 구조가 달라요. 그 간격을 AI가 메우면 학습이 빨라져요. 이 순간 저는 서준이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전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어적 장벽이라는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끈 것이었어요. 시상식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강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니어 AI 혁신상 수상자는 서준킴. 발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2살 소년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제치고 수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놀라움과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서준이는 무대에서 수줍게 웃으며 트로피를 들어올렸지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의 역량이 미국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특별한 사고방식이 강점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지요. 시상식 후 MIT 교수님이 다가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창성을 보여주다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서준이의 부모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미국 최고 대학의 주목을 받은 순간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교수님은 서준이에게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을 제안했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준이에게 물었어요. 저녁 노을이 차창을 물들이는 동안 서준이의 얼굴은 여전히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면 다른 구조가 보여요. 영어로는 안 보이는. 이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준이의 다름이 바로 강점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언어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 문화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독특한 창의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대회 이후 서준이의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MIT 연구팀에서 특별 멘토링을 제안했고 서준이는 13살에 고등학교 과정을 건너뛰는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행정적 장벽과 편견에 부딪혔지만 서준이의 부모님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교와의 수많은 회의, 평가 과정, 특별 허가 요청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과 미국의 기회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사례였지요. 14살이 되던 해 서준이는 MIT로부터 특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언어적 차이가 어떻게 독특한 사고 패턴을 만드는가였어요. 인터뷰 준비를 도와주면서 서준이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어를 더듬지 않았고 복잡한 개념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각할 때는 한국어를 먼저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고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인터뷰 당일 유명한 MIT 컴퓨터 과학 건물에 들어서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준이는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인터뷰실에는 3명의 교수와 2명의 연구원이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는 처음으로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만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줬어요. 한국어의 논리 구조와 영어의 창의성이 결합되면서 AI 알고리즘을 다르게 볼 수 있었죠. 서준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영어의 선형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알고리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서준이의 대답은 명쾌하고 통찰력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한국식 사고의 깊이와 체계성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MIT 교수진은 서준이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 교수는 메모를 열심히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교수는 동료와 소곤거리며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후 믿기 힘든 제안이 왔습니다. 14살의 서준에게 MIT 조기 입학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교수 중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고방식은 우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준이 가족과 이 소식을 나눴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모두 모였을 때 서준이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준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요. 어머니는 말없이 서준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에는 수많은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끈기가 미국의 기회와 만나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이 겪었을 고난과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러고 몇 년 뒤 MIT 입학을 앞두고 서준이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뭐였어? 물었더니 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요. 제 머릿속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있어서 때로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제 강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준이가 MIT AI 윤리 프로그램에 진학했듯이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서준이 같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름은 다른 언어, 다른 사고,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이 연구의 목표는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의 특별한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의 이야기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MIT 입학식 날, 서준이는 신입생 대표로 연설을 했어요. 남들보다 어린 나이로 단상에 오른 그의 모습은 자신감과 겸손함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이 어린 천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거인이 미국 최고 대학의 무대에 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온 이 소년이 이제는 세계 무대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OECD 국가 중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의 저력이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서준이의 말은 모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느리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깊이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한 문제를 100번 풀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제 뇌는 두 가지 언어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AI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서준이의 부모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미래였던 거지요. 그의 연설은 미국 교육계에 나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주요 교육 저널과 신문에 소개되었고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특별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식 교육의 깊이와 끈기가 미국 교육의 넓은 기회와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줬지요. 지금도 서준이는 AI 윤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 편향성을 줄인 AI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그의 연구는 AI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준이의 독특한 배경이 이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다문화 교육 연구를 통해 서준이 같은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미국 교육 시스템에 작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름을 결함이 아닌 선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한국식 교육의 가치였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끈기, 체계적 사고방식이 글로벌 미래를 이끄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육의 힘을 직접 목격한 셈이지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런 교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준이를 통해 미국 교육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했고 두 교육 철학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서준이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교육 문화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미국을 능가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준이의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잠재력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가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교육에 대한 헌신이 서준이 같은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서준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민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